반갑습니다. 저는 강남선비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주식 관련 영상에서 얼굴이 없는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큰 손해를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다른 사람 계좌에 수천만 원씩 뭐 돈을 넣거나 이런 일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피싱 사기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얼굴 없는 영상들이 대다수가 그런 식의 영상들이에요. HLB 주가 전망 도와드릴 건데요. 제가 HLB는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던 게 9만원, 10만원 부근에서 8만원을 한번 찍을 수 있으니 그때 매수를 하실 분들은 매수를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주식을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형태로만 봤으면 그냥 쭉 올라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고요. 라운드 프라이스 개념으로 어떤 라인까지 돌파했다가 어떤 라인에서 지지점을 잡고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가령 7월 3일 같은 경우도 단기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30분 봉으로 보면 30분 동안 2,3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거래대금이 터졌죠. 그때 실제로 시가가 73,000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73,000원에서 시작한 주식이 7만원이 깨졌다가 반등을 할 가능성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30분 봉으로 보면 당시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6만 그쵸 이 라인 6만 6천원 라인에서 지지를 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6만 6천원 살짝 위에서 또는 6만 6천원 부근에서 지지를 하면은 이때 당시에 6만 5,600원이었거든요. 이 위에서 지지를 하면 그 빨리 올라가는 거고, 반대로 6만 5천 라인이 살짝 깨지면은 지지점을 못 찾고 밑으로 계속 내려갈 확률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도 확률이 있고, 주식은 모름지기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때 모멘텀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멘텀에 있어서 이 HLB가 갖고 있는 모멘텀은 굉장히 커다란 모멘텀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실제 미국 FDA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됐다. HLB 인베스트 운용되는 이 HLB가 사실 이제 향후에 제2의 셀트리온이 될 것이다. 제2의 유한양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이 주식을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로서는 HLB가 석 달 만에 12추가 조달됐다. 이런 점은 이 주식이 유상증자라고 CB를 발행하고 BW 채권을 발행하고 이런 관점은 이 주식에 아무리 좋은 모멘텀이 있다고 한들 이 기업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보세라닙이라든지 여러가지 모멘텀으로 이 주식을 샀다면은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응원을 하고 싶고, 이 주식이 13만원, 20만원 올라가는 거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제약바이오는요 대다수의 주식들이 그쵸 적자입니다. 적자가 3년 연속, 4년 연속 적자인 기업들은요 평균적으로 연초마다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런 점은 인지하신 다음에, 지금 연초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사실 이런 지점에서 지지하고 반등하는 걸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저는 참고로 이런 주식을 살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수급을 보고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를 한 다음에 그 부분에서 타점을 잡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항상 주식을 사실 때는요 박스권을 돌파하는 과정 또는 신고가를 돌파하는 과정, 이 두 가지의 과정을 저는 중요하게 여기는데, 일단은 작년 12월에 보면은 외국인이 기관이 상당히 많이 사면서 4만원을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쵸? 지나간 자료로 누구나 다 설명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박스권은 돌파한 이 시점에서 이 주식을 샀다면은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런 것처럼 만약에 지금도 이 7만원이라는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 순간에서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느냐,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또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7월 3일하고 7월 4일, 7월 5일에 HLB 그룹의 집단 상승이 나왔었는데 당시에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다. 그런 점을 미뤄봤을 때는 8만원 밑에서는 지지가 생기고 반등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일단은 강력하게 7만원과 8만원 사이에서는 강력한 지지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만약에 일단 9만원 저항이 계속 생긴다면은 일단 그 다음은 8만원이 아니고 7만원 밑에서 지지점을 찾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 다음도 8만원 밑이다, 이게 아니에요. 항상 주식이라는 거 오를 때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저점을 높여가면서 고점도 높여가는 거죠. 근데 떨어질 때는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뭡니까? 트럼프 선생님이 대통령이 되면 당연히 제약바이오 그리고 뭐예요? 값싼 에너지, 이런 관점에서는 지금 이제 중장비 조선, LNG
그쵸? 그리고 방산 쪽에서도 군함 관련주들이 무섭게 새로운 주도주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여태까지 시장이 10월부터 그쵸? 제가 이제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과 유튜브에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종목들인데 조금 저는 실적이 우량한 종목들을 말씀드립니다. 제약바이오는 사실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게 에이프릴바이오 같은 경우 제가 작년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여기서 보시면 에이프릴바이오를 집중적으로 그죠? 1월부터 3월 22일까지 한 석 달간 에이프릴바이오를 15,800원에서 13,800원까지 매수하러 했고 최종 목표가 22,000원까지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약바이오를 말씀드리긴 하는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HLB를 워낙 좋아하시니까 HLB를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1월부터 보시면은 그쵸 여기 이 라인에서 에이프릴바이오를 집중적으로 14,000원, 15,000원, 13,000원 라인에서 매수하시고 22,000원까지 기다리십시오. 이거를 3월 22일, 3월 12일 계속해서 최종 목표가 22,000원입니다. 기다리십시오. 신고가 경신합니다. 그래서 사실 주식을 사실 때는 항상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 또는 바닥에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종목 이런 종목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실적이 우량해진 기업에 대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프릴바이오 같은 경우는 나는 에이프릴바이오 모르는데 이러실 수 있지만 HLB가 왜 오릅니까? 여러분들? HLB가 왜 올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리보세라닙이나 칼렘리주마 이런 것들이 위암, 간암 이렇게 해서 FDA 승인 있으면은 향후에 매출이 24년부터 본격적으로 급성장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실적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데이터, 이런 이제 리포트가 사실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DB증권에서 이제 한번 리포트가 작년 말에 나왔었고 작년 말에 이 리포트를 보고 HLB를 매수하신 분들은 큰 수익이 나셨겠지만 지금 관점에서 이 주식을 사는 게 과연 큰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는 큰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응원하고 싶지만 큰 수익이 아니고 리스크를 만들 가능성도 일부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 수 있도록 응원을 더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다른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다른 제약바이오 매수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 지난 7월 8일 7월 초에 리가켄바이오, 에이벨바이오, 에이프릴바이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 매그니피센트 7보다 미국에서 가장 크게 오른 올해 종목이 뭐냐면은 노보노디스크하고 일리알릴리. 그러니까 사실 이제 비만 치료제가 왜 오르냐 했을 때는 비만 치료제가 여태까지 없었는데 지금 새로 생겼고 그 새로 생긴 비만 치료제로 인해서 센세이션한 지금 미국에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매출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7월 초에 이번 주 양시장에서 신한증권 리포트에 뭐였냐면 제약바이오가 가장 크게 올랐었습니다. 6월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컸었는데요. 근데 왜 올랐느냐? 일단은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변화는 곧 변동성을 동반한다. 변동성과 변화는 형제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닷컴 버블, 9.11 사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중국 긴축 테이퍼링,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후에 여러 가지 위기 상황 때마다 항상 변동성이 급등했는데 그 변동성이 급등하고 난 이후에 뭐예요? 주도주가 바뀝니다. 닷컴 버블이 붕괴된 이후에 주도주가 바뀌었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선, 철강, 건설, GS건설 같은 거 20배 올라, 철강 같은 거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실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워렌 버핏이 당시에 2006년인가 2005년에 포스코를 매수했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을 벌었고, 조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STS 조선해양까지 조선주들이 우리나라 전 세계 6위까지 조선 기업 중에 우리나라가 5위까지가 우리나라 조선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조선 기자재 관련주인 성광밴드, 태광 같은 기업들이 2007 금융위기 직전까지는 굉장히 크게 올랐었죠. 실제로 이때였습니다. 근데 금융위기가 끝난 시점에 이런 주식도 물론 올라갔겠지만 금융위기가 끝나고 나서 바로 주도주는 바뀝니다. 서브프라임 끝나고 나서 뭘로 바뀝니까? 엔터로 바뀝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류가 그동안 열심히 망치질하고 열심히 레이저 쏘고 레이저가 아니고 열심히 용접하고 해가지고 배 만들고 아파트 만들고 이런 시대에서 벗어나서
그 시대는 어느 정도 업황의 사이클이 정점에 달하고 그 다음에 2007 금융위기 다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고령화,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HLB도 그렇지만 셀트리온 같은 주식이 새로운 황제주가 되고, 그리고 뭐예요? 고령화가 되니까 집에서 뭐예요? 우리 할아버지님들이 이제 고령화가 되면 요즘에 이제 많은 것들을 하지만 사실 집에서 TV 보거나, 그렇죠? 운동하거나 뭐 이게 다예요. 그렇죠? 어떻게 나이 들어서 일을 합니까? 일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돈을 버는 게 아니고 SM엔터 같은 회사, 그렇죠? SM엔터가 사실 우리가 SM엔터 같은 회사가 돈을 벌어다 준 사람들이, 그죠? 10대, 20대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아프리카 TV 같은 기업도 흥해,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 흥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14년, 2017년 이때 지나면서는 본격적으로 중국 관련주들이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그동안 돈을 벌지 못했던 2차전지 에코프로 황제주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뭐예요? 에코프로도 뭐예요? 올라가기 전에 에코프로를 사면 돈을 많이 법니다. 그렇죠? 그죠? 모든 주식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거 오르는 게 이제는 뭐 인건비가 중요한 게 아니다. 로봇이 배 다 만듭니다. 근데 이제 배가 수십 년간의 뭐예요? 업황 사이클을 저점을 만들고 큰 그림을 그리기 일보 직전인 거죠. 근데 마침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네. 귀 막 총 맞고도 막 주먹 내밀하면서 USA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마침 이제 HLB도 올라갈 것 같지만 저는 이제 사실은 단기로는 HLB보다도 대원제약 같은 주식이 단기로 좀 반등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제가 이때부터 얘기를 했었죠. 이때부터 또 얘기를 하고, 여기서 이제 한번 사면 반등할 것이고 여기서도 이제 음봉에 한두 개 나온다면은 급반등하지 않겠느냐.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 분명히 대원제약에 대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이게 엮였다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쵸 선생님들? 자, 특징주라고 검색해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실 때는 항상 그 주식이 갖고 있는 거래대금이 얼마인지, 거래대금이 얼마고 외국인 기관이 사는지,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안 사잖아요. 그쵸? 안 사요. 그러면 이게 급반등할 수도 있지만 오르는 척 하다가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내리는 시점에 또 외국인 기관이 매수가 들어와. 그때 사는 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은 맞추고 싶으면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 우리가 사실 선생님들이 같이 매집주로 돈을 버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혼자서 주식을 하는 분들은, 만약에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매집주를 같이 매집해 나가는 관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저는 그래요. 2분기 실적이 좋아질 종목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2분기 실적을 어떻게 보냐 해서 이제 사실 이제 이건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저는 필터링만 한 건데, 선생님들이 항상 실적 발표를 하기 전에 또는 실적 발표한 직후에는 종목을 열심히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지난 실적 발표하고 또 발표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뭐 태성, 그죠? 대주전자재료, 한화엔진 이런 종목도 이제 사실 태성 같은 경우 5월 10일 실적 발표를 했지만 태성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급등했죠.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종목을 얘기했던 시점이 언제였냐면 이 시점이었죠. 이 시점에 굉장히 좋은 이게 신호가 나왔다. 그쵸? 그때도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했는데 음봉이 두세 개 나온 다음에 반등한다. 그쵸? 그리고 5월 14일에 급등하고 그 다음에 5월 55일에 실적 발표하고 이때 5월 14일에 이미 잠정 실적을 발표하죠. 그러면서 이게 사실 애플 관련주였습니다. 애플 AI 폰 관련주. 그쵸? 그러면 제가 말한 시점이 5,000원이었는데 14,000원. 그러니까 제가 뭐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최근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안전하게 하는 걸 도와드리고 싶어서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 말씀드렸던 좀 LIG 넥스원 같은 경우 2023년 4월 6월 LIG 넥스원 말씀드렸었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164,000원 159,000원 7월 16일에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상승했고, 하나엔진도 실적 발표하기 전에 11,300원과 11,400원에서 계속 매수하라고 며칠 내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이것도 보시면은 이만큼의 박스권을 여기서 이렇게 돌파를 한 종목이 외국인 기관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4월 여기서 계속 사러 오겠습니다. 그리고 급등했을 때도 먹고 나오더라도 여기서 또 사라고 하고 여기서 또 사라고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해서 매수하라고 했는데, 왜냐면 뭐예요? 한화엔진은 당시에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6%, 전분기 대비해서는 19,952%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크게 올라갈 종목은 뭐가 올라가느냐라고 분석을 한다면은 저는 이제 단언컨대 실적 성장이 커질 종목. 그러니까 HLB가 여러분들이 왜 사냐, 많은 사람들이 왜 HLB에 대해 관심을 갖냐라고 저는 누군가 저한테 물어본다면은 HLB에 대해서 그쵸 실적 전망이 크니까 이게 이제 향후에 그 이제 FDA 승인으로 인해서 큰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산다. 근데 나는 이거를 대중에게 사라고 하느냐? 저는 이거를 사라고 하지 않는다. 왜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칼렐륨 주막하고 리보세라닙을 몰라요. 이걸 안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을 사라고 하지는 않아요. 왜냐? 이건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뭐 저를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은 실적이 이렇게 적자가 누적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내가 HLB 회장님하고 밥 먹어본 것도 아니고 HLB 회사를 몇십 번 가가지고 우리가 분석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사실 때는 항상 현재 가치를 40으로 놓고 보고 60, 40대 60으로 미래 가치가 큰 회사를 주식을 사시되 현재 가치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이렇게 동등하게 어느 정도 나오는 회사가 뭐예요? 성광밴드 같은 회사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당연히 기대감이 크니까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제 단기 분기 실적은 조금 안 좋을 수 있겠지만 내년 내후년부터 괜찮을 수 있고 여기서 어떤 눌림목이 생긴다 하면은 올라갈 확률이 있고 그리고 대원제약 같은 경우도 감기약 관련주인데 외국인 기관 매수의 흐름은 안 좋지만 최근 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렇죠? 굉장히 크게 성장했어요. 이 정도면. 그쵸? 3분기에는 이제 2배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회사가 비만 치료제로 지금 엮였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만 치료제.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그쵸? 세계 최초 붙이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 뭐 이런 이슈가 터졌다는 거죠. 그러면 급등을 했고 거래대금이 여기서 보시면 3,600억이나 터졌고 근래 몇 년 동안 3,600억의 거래대금이 터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때 굉장히 거래대금이 꽤 터졌었는데 근래 한 2년 가까이 동안 3,600억, 2,3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한번 뭐예요? 2,000억 터졌고 여기서 3,600억 터졌는데 그러면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했지만 음봉이 몇 개가 나오는 시점에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하면 나쁘지 않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 이제 금융주들이 오르는데 시장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신한지주, KB금융 연말을 앞두고 무난하게 올라갈 흐름을 계속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는 2,000 종목이 있습니다. 2,000 종목이 있는데 굳이 내가 사랑에 빠져가지고 HB만 매수할 거야, 대한점선만 매수할 거야 그런 관점으로는 돈을 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주식은 앞으로 몇 달 후에 두석 달 후에 한두 달 후에 반드시 잘 될 만한 종목을 사가지고 확률 게임으로 계속 돈을 벌어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내러티브라는 게 있는데요. 2개월에 한 번씩 그게 벌쳐집니다. 내러티브란 대서사시인데 대서사시가 뭐냐? 대서사시는 이제 스토리가 생기고 합쳐져서 대서사시를 만듭니다. 어떤 사람이든 좋은 스토리만 있는 게 아니고 나쁜 스토리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대서사시가 만들어지고 그렇죠? 누구는 전두광으로 사는데 그렇죠? 누구는 좋은 대통령으로 살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겠죠. 그렇죠? 뭐 대통령 얘기하면 안 되니까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선생님들 우리가 HLB도 대서사시가 이제 막 시작인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꽤 흔들릴 것인지 저는 흔들린다면은 이번에 이제 8만 원 밑에서 지지하려는 힘이 있으니까 7만 원 밑에서도 강하게 지지를 할 것이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지금 이 라인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12만 원, 20만 원을 돌파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길 저는 끝까지 응원할 거고 무엇보다도 제가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이제 1월 달부터 3월 달에 말씀드렸던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시면은 바이오텍 기술 이전 증가로 코스닥 헬스케어 강세해서 지금 6월에 기술 이전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 기술 특례 상장으로 한 이후에 2년 만에 보기 드물게 2년 만에
흑자 전환 가능성을 만들고 있다라는 이슈가 매경 이코노미의 한 2주 전, 3주 전 매경 이코노미 특집 기사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점 참고하셔서 우리가 향후에 전 세계적으로 저도 배가 많이 나오는데 캐바그로스 레쇼가 49%까지 비만 치료제 고성장을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HLB도 결국에는 간암이다. 여러 가지 암 치료제 관점에서 간암 간 때문이야 이런 노래 이제 부를 필요 없이 HLB가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간 약하신 분들 그런 거 참고하셔서 지금 시장 상황이 일부 안 좋았지만 저는 지금은 이제 주도주가 바뀔 수도 있지 않냐 그렇게는 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반도체 안 좋냐? 저는 반도체도 안 좋게 보지는 않아요. 뭐냐면은 이번에는 피해 상승의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스마트폰 PC는 아직 이제 시작도 안 했고 이건 이제 저는 내년 이후에는 시작될 수 있다. AI PC, AI 스마트폰이 이제 새로 신규 수요가 시작될 수 있는데 서버와 AI 관련 수요가 대부분 미국에서 창출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이번 눌림목이 생긴 다음에는 또 올라갈 확률이 있는데 그런 점을 눈여겨보시는 분들은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는 삼성전자를 제가 여기서 보시면은 6월 14일에 삼성전자 79,000원 매수하라고 했는데 6월 14일 정확히 그때부터 며칠간 79,000원 8만원 라인이 분명히 왔었습니다. 제가 이 79,000원이나 8만원이나 거기죠. 어쨌든 여기서 계속 매수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하라고 하고 이거를 9만원 돌파할 것이다 했는데 지금 뭐 아주 무난한 흐름 만들고 있죠. 이런 거 참고하셔서 외국인 기관이 매수세가 들어오기 일보 직전인 종목 또는 들어올 만한 종목 제가 사라고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사라고 할 때도 6월 14일부터였는데 6월 13일에 이미 외국인이 상당히 샀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실 때는 항상 지금 외국인 기관이 사는 종목 그러면서도 신고가를 경신할 만한 종목 그런 종목을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그런 점을 눈여겨보시면서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이번 매직 중인 종목 특별히 함께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내고 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익 인증 도와드릴게요. LX 인터내셔널 대한전선 금호석유 한전산업까지 오늘 하루 동안 또 이분도 거의 20만원 이상 버셨네요. 100만원 보셨고요. KCC LX 인터내셔널 특히 KCC는 지난 석 달간 제가 30만원 이하에서 많이 매수 강조했는데요. 이 종목은 20% 가까운 성과가 나셨네요. 73만원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월화수 해가지고 거의 300만원 가까이 수익이 나셨다고 하고요. 하나오션 40만원 수익 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수주를 앞두고 이렇게 또 수익이 나신 분도 계시고요. ABL바이오도 수익 나셨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익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오늘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은 수익 축제였습니다. 삼성전기 57만원, 삼성전기 35만원. 많은 분들이 삼성전기로 큰 수익을 거뒀는데요. 최근 3-4거래일간 삼성전기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도와드렸습니다. 92만원, 삼성전기 13만원, 삼성전기 LG노트에 수익이 났고요. 삼성전기, HD 현대중공업, 에이프릴바이오까지 이렇게 또 수익이 많이 나셨죠. 580만원 수익 나셨습니다. 12만원, 삼성전기 15만원, 삼성전기 31만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익이 꾸준히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과 함께 하세요. 오늘도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 큰 수익으로 연결되는데요. KCC는 아주 오랜 시간 30만원대에서 매수하러 했는데 62만 6천원, 한전기술, 현대로템, 두산에너빌리티, 에이프릴바이오, 리가캔바이오까지 260만원, 77만원, 49만원 등 수익으로 연결됩니다. 오늘도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 회원분들 수익 안내드립니다. 이 7월달에 벌써 840만원 버신 분 계시고요. 190만원 버셨습니다. KCC 5만원, ABL바이오, 에이프릴바이오, 두산로보틱스, 특히 두산로보틱스는 오늘 장전에 교육을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급등 수익이 났네요. 축하드립니다. 2024년 7월 10일 금요일 수익 인증합니다.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수익이 나서 너무 기뻐요. 손실 안 난 게 어딘가요? 주식을 하는 초보 주린이라 수익도 중요하지만 내 계절을 지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님을 느껴요. 유심을 부려 단타한다든지 하면 변동성이 심한 주식의 경우 손실이 순간 하면서 손절 못하고 팍
쓰러지는 경험들을 저뿐만 아니고 다 해보셨을 겁니다. 강남선비는 급등주 추천도 안 하지만 교육시켜는 종목도 다 안전해서 손실이 나도 꼭 오뚜기처럼 다시 본전 이상은 주니까 참 신통만통합니다. 우리 그냥 텔레그램 으로 종목을 받고 매수 매도하면 되는 거지만 선비님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 종목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옆길로 새지 않고 선비님 교육대로 잘해서 큰 수익 내보겠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고 월요일도 선비님 잘 부탁드려요. 오늘도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 수익 축제였습니다. 코스피는 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주도주가 없는 사람은 그 수익 쾌감을 못 느끼고 있을 겁니다. 현재도 매집 중 종목을 천천히 분할 매수하면 또 큰 수익으로 한번 낼 수 있겠죠. 겁먹지 말고 매도는 딱 지정된 금액이 아니더라도 적당히 매도가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감사드려요 해가지고 150만원 버신 분 계셨고, LS로 36만원, 하루에 75만원, 에이프리바이오 71만원, LS 17만원, YM텍, HD 현대중공업, 많은 분들이 HD 현대중공업 이렇게 YM텍으로도 수익을 내셨습니다. 바이오니아, 에지노텍 18% 43만원, 바이오니아 22만원, 94만원 어제 버신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수익을 연결해 주고 계시는데요. 바이오니아로 오늘 HD 현대중공업으로 이렇게 수익을 고르게 거두십니다. 오늘도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 회원분들 수익 축제였습니다. 94만원 7월 10일 수익 나셨고요. 총 이제 이번 주 한 주간 또 다 합치면은 거의 350만원, 심택 HD 현대중공업 98,000원, 그리고 현대로템 HD 현대중공업, 리가캠버요, LS,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 교육시켜드리는 종목들이 큰 수익이 납니다. 삼성전자 1380만원, LG노텍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 18%, 7%, 그죠? 그리고 6% 가까이 수익이 나셨죠. 26만원, 19만 2천원. 그리고 이제 긴 글로 또 후기를 남겨주셨는데요. 연장 계약하셨다고 하셔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연장 계약으로 다시 회원이 되었습니다. 정말 수많은 유튜브 방송을 보고 가입도 하고 많은 비용을 날렸습니다. 다른 방송에서 많은 비용을 날렸다는 거예요. 주식이 그냥 대충 사고 팔면 수익 날 줄 알았죠. 완전 초보일 때는요. 전 3년 동안 정도 되어 가는데 아직도 주식은 참 힘들어요. 그죠? 3년, 5년, 사실 주식을 7년 이하 하신 분들은 다 초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전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데 큰 컴퓨터를 볼 수도 없어서 작은 핸드폰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워낙 2차전지 관련 먼저 다른 곳에서 이렇게 손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어떤 곳은 1,000만원 손절보라고 새로운 종목 주는데 딱 한 종목, 그러고는 두세 달 시간이 흘러도 수익은커녕 손실만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식 공부는 전혀 하지 않고 거저 수익을 얻으려 한 주린이의 비참함이죠. 정말 많은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포스코홀딩스 방송에 강남 선배님 만나고 서서히 복구하고 지금은 큰 욕심 없이 하고 있습니다. 강남 선배님 종목은 믿고 기다리면 꼭 수익이 나니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해보십시오. 올 7월도 대박 기원합니다. 선배님 수익 감사합니다. 그동안 못한 것도 있어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합니다. 열흘간 여행 후 돌아오셔서 재가입하셨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